서연이가 대원 방송에 전무님한테도 칭찬을 받은 너 자기소개서 너무 좋았어 라고 서연아 미안해 네 거 자랑하는 거니까 좀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걸 좀 양해를 해라. 저희 학원에서 1차 방송국에 합격한 자기소개서의 성격의 장단점 기술을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 방송사의 특징들을 좀 한번 뽑아내보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샘플로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KBS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어요. 이력서만 있고 근무 경력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라서 여러분들의 나이와 학교, 대학 졸업했는지 결혼했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생년월일 쓰는 거는 있지만 블라인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접 때 좋은 톤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면접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KBS는 넘어가도록 하고 대원, EBS, 대교, 투니버스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KBS, EBS는 공사죠. 공사와 케이블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로워도 돼요. 여러분들의 연기자의 끼를 좀 더 많이 뽑으셔도 되고 EBS 같은 경우는 PD를 뽑을 때 PD와 다른 촬영이라든지 이런 공채, 방송국 전체 공채 때 성우를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이력서와 그리고 자소서가 다른 PD 직군이나 다른 직무에 들어가는 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쓰시게 돼요. 기본적으로 연기자를 뽑는다라는 마인드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유분방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예의 있게 쓰시는 게 좋고 EBS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교육적인 교육 방송국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EBS의 자기소개서는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그리고 교육적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도 EBS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애니메이션만 한다는 게 아니죠. 라디오, 인형극,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스팟 모든 걸 전속 때 다 하셔야 돼요. 교육에 관련된, 수능에 관련된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어필들이 좀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EBS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들, 라디오도 듣고 애니메이션도 들었고 이런 준비들을 해왔다. 예를 들면 학원에서 라디오에 중점된 커리큘럼 교육도 받았고 애니메이션 교육도 받았고 내레이션 교육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을 하시는 게 EBS에서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대교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익숙한가가 면접 때 꽤 많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있죠, 대교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는 과정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기술을 하시고 카메라에 난 익숙한 사람 그리고 진짜로 카메라에 좀 익숙해지면 좋고요.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교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과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쌓았고 어린이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모습도 좀 더 발랄하고 좀 더 쾌활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어필이 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세요. 저희들 특강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특강 자료들 다 찾아보고 너에 대한 고찰들을 너에 대한 관찰, 너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세요. 이 방송국은 어떤 인재상을 찾고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연히 사장 인사말, 올해는 어떤 방송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죠. 대원방송과 투니버스 좀 보자면 대원방송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이 캐릭터를 얼마나 깔끔하게 뽑아내는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뽑아내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좋아하고 대원에서 하는 다양한 애니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투니버스 같은 경우는 음성 파일 대본을 보면 PD가 직접 작성을 하는 단문이 꽤 많죠. 그래서 보면은 아 이거는 애니 스타일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내추럴한 감정 연기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투니버스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도 꽤 많이 중요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지 끼는 얼마나 많은지 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얼마나 연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필이 투니버스에는 조금 더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지원 동기가 있겠죠. 너는 왜 우리 방송국의 성우가 되려고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지원 동기를 좀 대충 보면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연기 열망이 있습니다. 대원방송과의 조화는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상적으로 좀 적는 것보다는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을 적는 난이 따로 있지 않고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연기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내가 성우를 왜 꿈꾸게 됐는지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로 시작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는 연극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닥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센가?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걸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될까? 연극을 접하게 됐다. 그래서 연기를 알게 됐고 근데 성우라는 과정을 알게 됐다. 더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게 즐거웠다. 라는 걸 쓰시면 좋고 아니면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험들을 좀 쓰시고 그리고 이 방송국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 방송국은 나한테 어떻게 특별한지 이런 것들을 복붙하시면 여기서 티나요. 왜 투니버스라는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가 왜 대교라는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가 그 방송국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 그때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을 쓰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력 및 특이사항,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 경력을 쭉 나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열만 해서는 그닥 흥미를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면접 때 질문은 나오겠죠. 여기서는 뭐 하셨어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경력이 있었고 여기에서 나는 뭘 배웠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러니까 경험, 사유, 계획 요 룰에 따라서 이런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다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고요.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바한 경력 쓰세요. 그걸 연기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경험들을 쓰세요. 그것들을 연기로 풀어내시면 돼요. 오스카 공로상에서 메릴 스트립이 했던 인터뷰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마지막에 해요. 여러분들의 아픈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연기로 풀어내세요. As my friend, the dear departed Princess Leia said to me once, take your broken heart, make it into art. Thank you for it. 모든 경험들은 다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면접 때 자소서를 통해서 분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자소서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뻥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시켜요. 연극하셨어요? 어떤 역할 하셨어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간호금을 하셨어요? 내레이션을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광고를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테스트 뻥이지 자식아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그거거든요. 넌 어떤 사람이야? 더 보여줘. 뭘 할 수 있어? 더 보여줘. 이런 좋은 질문들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은 자소서예요. 근데 딱 시켰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셔야 되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유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과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나와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친 캐릭터, 그래서 공감이 간 캐릭터, 이런 캐릭터로 통일성을 만들어서 어필하시는 게 좋고 꼭 막 유명한 애니메이션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쩌면 조금은 특별한, 조금은 남들과 다른 그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솔직하게 이 애니메이션에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저와 닮아서 애정이 무척 많이 가고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 뻔한 거보다 도라에몽 꿈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도리야, 이즈크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뻔하게 왜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부족한 것에서 멋있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이겨가고 있으니까
뻔한 대답이잖아요. 그걸 진솔하게 풀어내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가 있다면 그걸 뽑아내시고 내 성장 과정과 통일시켜가지고 어필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것도 무조건 시켜요? 해보실 수 있어요? 라고.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했던 대사를 모른다는 게. 그런 것들도 다 준비하시면 좋고요. 닮고 싶은 성우는 꼭 그 방송 성우여야 하는가? 일단은 면접관이 알고 있는 성우인 게 좋겠죠. 닮고 싶은 성우, 하성룡 성우요. 하성룡이 누구야? 모르면 뭔가 어필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경험을 함께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성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성우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경험.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 60%, 사유 20%, 피드백 20%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특별할 겁니다. 입사 후 포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 방송국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돗개를 나를 어필을 했다면 성우 연수회 때 각 방송국 막내들 장기자랑 있는데 저는 무조건 1등해서 저희 방송국의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국의 성우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를 만들고 했던 경험이 있다. 저는 제가 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홍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EBS 같은 경우는 저는 외국어 3개 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쪽으로 성우가 필요할 때 외국인 성우를 네이티브 스피커를 쓰지 않아도 어필할 수 있다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어필하면 좋죠. 그래서 이 방송국에 들어와서의 포부는 꼭 1번과 2번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의 교착점을 좀 찾으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성우가 되고 싶어. 너는 이러한 성우를 원하지. 여기서의 교착점을 찾아서 그걸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격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포장해야 될까? 가장 그 포장법을 고민하시게 되는 게 이 항목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뻔하기도 하고 가장 특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이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도가 올라가게 될 텐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서류 전형이 있는 회사만큼 방송국에서는 이런 자기소개서의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면접까지 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1차 음성 파일을 들었는데 좋았어? 그랬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눈이 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좀 쓰는 것이 좋은지 저희 학원에서 1차 방송국에 합격한 자기소개서의 성격의 장단점 기술을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보세요. 성격의 장단점, 장점 활기차다. 어떠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습니다. 단점 게으르다. 저의 게으른 성격 탓에 대학교 과제를 내야 되는데 못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른 성격을 고치고 나니 어떠한 일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한 것과 두 갈씩 소제목을 썼어요. 이 친구는 따뜻한 인류애를 가진 친화력. 홀로 있는 사람을 보면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챙기는 걸 장점으로 했죠. 단점은 그러다 보니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게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사기를 당하지 않게. 또 하나 좀 보자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책임감과 성실함입니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는 법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결과물도 훌륭하고. 단점, 하지만 책임감으로 인해 의욕이 앞서서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이 저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쓴 것과 전사야근 1등이 보장하는 남다른 지구력 이라고 두 갈씩 소제목을 적었고요. 무언가를 잘해내고 싶을 때 때로는 무식하게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여 명 직원 중 누적 야근 시간 1등을 달성했던 슬픈 에피소드가 잘 단련된 지구력과 근성을 보장합니다. 단점, 그래서 가끔은 지나치게 몰입해 건강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더 오랜 시간 즐겁게 달리기 위해 컨디션 조절을 익히고 있습니다. 면접에 가서 딱 보면 누가 더 애정 있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성격
성격의 장단점은 뻔한 얘기 쓰지 마세요. 진짜로 난 성실하거든?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쓰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던가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다던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모든 장점은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점, 저는 오지랖이 넓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직접 몰입해서 마치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간 양 감정 몰입을 잘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죠. 그래서 좋은 팀원이 되고 항상 친구들이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점은 오지랖이 넓다 보니 생기는 단점을 기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내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시고 단점에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나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친구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쓰는 것처럼 이렇게 좀 위트를 섞어서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재밌네?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면접 때 좋은 면접을 이끌어낼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을 에피소드 60 사유 피드백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술을 하신다면 조금은 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감하면서 좋은 면접을 이끌어내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바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자소서가 투니버스와 대교죠.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교는 자기소개서가 3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서술하시오. 두 번째, 성장 과정과 자신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세 번째, 학교 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특별했던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시오 라고 써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쪽지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딱 앞두고 이걸 쓰려고 그러면 막막합니다. 왜? 나는 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이 방송국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쓸 게 뭐 있어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성장 과정을 살았고 나는 연기를 왜 하려고 하고 나는 이 대교라는 방송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나는 대교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막막한 백색 공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성장 과정이 따로 있으니까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성우로서 왜 대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어떠한 교육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고 대교에 들어와서 나는 어떠한 성우로서 대교 방송국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좀 기술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좀 2갈씩 소제목을 쓴 친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연아 미안해, 네 거 자랑하는 거니까 좀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걸 좀 양해를 해라. 서연이가 대원방송의 전무님한테도 칭찬을 받은 너 자기소개서 너무 좋았어 라고 했는데요. 입사 후 포부 2갈씩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또 서연이지만 괜찮아, 늘 기대되잖아. 이런 소제목을 적고 아니 설마 또 서연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성우계의 또 서연이 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먼저 2갈씩으로 정했죠. 뭐야 또 주인공이 서연이야? 뭐야 이것도 서연이야? 라는 성우가 되겠다 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서연이 또 하나 지원 동기 말씀드릴까요? 2갈씩 소제목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궁금하죠? 지원 동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재직했던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MVP를 수상하며 받은 평가입니다. 연수 평가는 필기, 뮤지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뮤지컬에서 주인공 할머니 역할을 맡아 열연하면서 수백 명의 동기 중 MVP를 수상하고 식당에서 마주치면 호응해 주시는 팬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잘 풀었죠. 나는 일반 회사 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거의 평가가 끼가 너무 많으신데요? 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MVP가 됐다. 그래서 나의 또 다른 재능을 찾게 되고 그래서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들을 관찰하고 내가 연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를 솔직 담백하게 사유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과정과 자신의 장단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은 아플수록 좋다, 부족할수록 좋다.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낯섦과 반전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마치 이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과정에 함께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써봐야 이런 항목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가 연기를 왜 만났는지 연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쓰실 수 있어요. 학교 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특별했던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시오. 이거는 진짜로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는 연기로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건 여러분들의 인성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국에 잘 적응할 사람인지, 중간에 금방 포기하고 그만두지는 않을지, 압박 면접을 하는 방송국에서는 얘가 프레셔를 받을 때는 어떠한 리액션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특별했던 자신의 경험 찾아보세요. 없을 것 같죠? 찾아보세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아니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세요. 난 평범했는데 라는 사람도 풀어내면 다 드라마예요. 누구나 다 아침 드라마예요. 누구나 다 미니 시리즈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보석을 찾는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석을 세공해서 만드는 훈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고 좋은 면접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죠. 사회활동에서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었죠. 저는 거기에서 야간 알바면 술 취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호흡의 텐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대하는 말투, 말습관, 복식 호흡, 복식 발성, 그런 훈련들을 거기서 다 했어요.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욕을 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땐 저는 다 받아줘요. 야, 저희 가서 술 가져와. 그러면 얘 어떤 술 갖다 드려요? 하고 해.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점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성룡 씨 들어오고 로스가 10분의 1로 줄었다. 이 사고 나고 괜찮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나랑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점장이 얘기한 것 특별하죠. 그쵸?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그만두려고 했을 때 점장이 붙잡았구나.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이 방송국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랑 함께 일하는 게 더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너는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집어넣는다면 지원 동기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리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나는 약간의 관종인, 나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그런 것들을 쓰시면 좋고, 성장 과정에도 조금은 대교를 파악하시고 나서 대교에 어울릴, 대교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인재상에 대한 고찰을 하신 뒤에 여기에 좀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도 기술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너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고 고민을 했고 고찰을 했던 사실을 이런 데서 좀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니버스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해요. 투니버스 지원서를 한번 보면 투니버스는 어떤 사람을 찾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성 파일 대본을 봐도 그렇고, 대원 같은 경우는 슬러시도 그대로 그냥 카피해가지고 주잖아요. EBS도 마찬가지고. 근데 투니 같은 경우는 슬러시 다 지우고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카피해가지고 대사를 넣어서 시험을 봐도 좋은데 PD가 직접 써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애정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고 싶은 애들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진짜 뽑을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지원서에서도 좀 보여요. 1번 보면 지원하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유한 전문 지식 및 스킬과 관련하여 기술하시오. 여러분들이 투니버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찾았고, 나의 단점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메꾸는 작업들을 어떤 걸 했고. 저 성우 경험이 없는데요. 학원 다닌 거밖에 없어요. 학원 다니면서 배우신 거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알바한 곳에서 깨달은 경험들도 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는 관계와 관련된 직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깨달은 연기의 깊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인간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겪었고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이래서 남들과는 특별한 이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라고 기술을 하시면 좋습니다. 투니버스 특별한 게 이제 이런 거죠. 2번 성우로서 20년 후 바라는 본인의 모습을 기술하시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사유하는 사람인가? 얘는 생각하는 사람인가? 얘는 연기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연기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인가를 투니버스는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PD가.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성우들한테 애정이 많은 게 확실해 보여요. 그냥 노멀하지 않고 특별해요. 이런 건 이 방송국밖에 없어요. 이 문항은. 20년 후 바라는 모습 기술하시오. 제발 성우 선생님 되겠다. 이런 얘기 좀 쓰지 마세요. 3년 뒤에 이런 거 쓴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꿈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무슨 선생님이 되려고 연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꿈을 전달하는 건 연기로 전달하세요. 왜 선생님으로 전달하려고 그래? 그것도 좋은 거지만 20년 후 바라는 모습은 진짜 멋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실현 불가능한 게 명확한 거면 안 되죠. 그러면 공감을 얻기가 힘들죠. 전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연기자로서 최초의 성우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할 때 많이 따라해요. 다른 친구들 쓰는 거 많이 따라하고
많이 참고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성우로서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를 진짜 솔직하게 써보세요. 성우협회에 가입돼 있는 성우가 820명 가량 돼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성우는 100여 명이 채 안 돼요. 나머지 성우들은 잊혀진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현실을 꿈꿔서 된 게 아니잖아요. 잊혀질 걸 알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잊혀질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우가 되고 싶고 20년 뒤에는 어떠한 성우로서 존재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푸세요. 뻔하게 예상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진짜로 진솔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애가 없을 땐 몰랐어요. 근데 애기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돈 안 받아 하고 싶어. 왜? 우리 딸이 밖에서 자랑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성우야. 이거 우리 아빠야. 그래서 저는 옥토너 탐험대 너무너무 감사해요. 캐스팅이 된 게. 이런 일은 대장인 내가 가는 게 맞아. 그런 걸 쓸 수도 있겠죠. 투니버스에 굉장히 오래된 레파토리들이 많잖아요. 대원방송이 많이 가져갔지만 투니버스의 주시청자층이 좀 바뀌면서. 하지만 PD들은 그런 야망이 있을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시청자층이 좀 낮아졌지만 PD로서는 더 유명한 작품을 하고 싶은 욕심 없겠어요. 그러한 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우들을 찾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좀 관찰하시고 진짜로 20년 후에 나는 어떠한 성우가 되고 싶은가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지망생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될 거예요. 재밌잖아요. 솔직하게 쓰세요. 담백하게. 20년 된 성우가 누구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이들 안 계시더군요. 하지만 전설처럼 남아있고 지금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찰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호 홍범기 분석을 해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신용호 선생님이 굉장히 까칠하고 이런데도 자기만의 확실한 연기관이 있고 캐릭터를 주면은 소화해내는 자기만의 스킬이 있고 홍범기 유쾌하고 재미있고 친화력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연기력도 뛰어나. 이 사람한테 맡기고 실패한 게 없어. 성우는 대체제가 엄청 많아요. 저한테 전화했는데 목요일날 스케줄 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다음에 그럼 좋은 작품으로 할게요. 근데 그런 성우가 아니라 얘 아니면 안 돼. 스케줄 안 됐어요? 그럼 스케줄 조정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라는 성우가 되고 싶다. 그런 성우들이 있으니까 신용호 홍범기 그런 것들 한번 나는 분석을 해봤다. 그래서 그런 성우가 되려면 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알았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20년 후에는 나는 성격이 까칠해도 나를 캐스팅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줘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면 그냥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자소서가 아니라 감동을 주겠죠.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니버스는 그냥 노멀하게 다 이렇게 하겠구나는 1번 직무 수행 능력,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왔는지, 그리고 진짜 얘가 어떤 사람인지는 2번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유하고 있는 애인가, 연기에 대한 철학이 있는 친구인가, 진짜로 뭔가 되고 싶어 하는가, 확실한 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복붙해서 안 되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해서 안 돼요. 뻔히 보여요. 그런 사유의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소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경력이에요. 누구나 보석은 있어요. 단 그걸 가공하고 세공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이 수많은 부족함 속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인생에, 세상이 나한테 그냥 준 마이너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빛나는 소재로 만드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의 연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면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경험을 디자인하고 세공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지금부터 키우세요. 실패와 삽질과 치사함과 비열한 경험이 면접관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게 면접관한테는 가장 솔직하고 담백한 지원 동기로서 받아들이는 경험이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까짓 게 뭐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경험들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다이아몬드가 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경험을,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만 준비할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만 만든다면 저는 이 특강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특강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연기의 기본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연기가 즐거워집니다. 지금까지 폰스쿨 원장 하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